이제 간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주학이 간지학이라는 건 아시죠? 간지학. 예. 교재가 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책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책은 125페이지인데, 제본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주는 간지학입니다. 간지학입니다. 간지학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풀이를 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 이제 뭘 배웠습니까? 그것도 시간의 공간인데 천간 배웠고, 예, 천간은 정신이라고 배웠고요. 정신이고, 이건 지지는 뭐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지장간은 그 육체를 이루는 그 내용물이다. 내용물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연, 월, 일시로 개념이 나눠지는 거죠. 사주학은 이 공간적 개념이 없으면 또 이게 꽝이에요. 죽은 사주학이에요. 예, 공간적. 기존에 이렇게 막 그냥 예를 들면 갑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예, 그게 연에 있냐 월에 있냐 시에 있냐에 따라서 분명히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죠. 만약에 뭐 연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 사고 체계가 우리 정신 체계가 천간의 정신 체계가 만약에 천간에 갑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가장 처음 생각하는 마음이 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체계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4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만약에 범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 방식 자체가 기승전결 자체가 순서대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냐 월예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갑인 들었어도 틀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가 내 자리잖아요. 내 자리니까 사고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를 거치고 세 번째 나라는 개념을 생각한다. 그 뜻이죠. 예.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예. 그리고 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생각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갑상을 가지니까 생각나면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죠.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그래요. 지금 말 떨어지면 누가 어쨌대 그럼 그래? 그러면서 바로 전화해요. 그래? 예,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갑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병 같은 거 올라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생각하는 방식이 병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뭐 짧게는 어떤 뭐 얘기를 할 때 순식간에 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죠? 또 길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도 자기 팔자에 이렇게 금묘화실로 들어와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뭐 육친적으로도 뭐 따져서 이제 이게 나중에 봅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육친 모르신다고 가정을 하고 갑을병정만 이제 했으니까 그 안에서 갑을병정만 따지고 얘기를 하면 일단 이 사람은 병화가 들었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확 펼치는 거죠. 예. 병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확 이렇게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화들짝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랬는데 이렇다고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것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면 속에 숨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 있는 거하고 정화 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처럼 임수 들어있다. 그러면 임수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임수처럼. 그러니까 임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 양음 나눌 때도 보면은, 갑, 병, 무, 경, 임, 요렇게, 이건 이제 양기로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수라고 이게 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수의 특성으로서, 수의 특성을 표현하는 거죠. 수의 특성이 뭡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렴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선생님은 이게 이제 식신으로 쓰는데 수를 여기다가 놓으니까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수는 수용성이란 말이죠. 그런 식의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무 빼고요. 죄송합니다. 무 읽어요, 선생님. 맨날 빼서. 이게 사상적으로, 이 무는 이제 중심이고, 사상적으로 봤을 때 요런 거는 이제 인기고, 재미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음기는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용하는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양기로 펼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수용해, 난 내 얘기를 다 듣고 있어라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화가 떠 있으면 나는 멋있어, 재밌어, 멋있어 이런 표현인 거고, 갑이 있으면은 나는 용감해, 나 1등이야, 진취적이야 막 이렇게 떠드는 거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음기로 돼 있으면 그 표현이 이제 소극적인 방식으로서 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수는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도 따지면 여기가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계획. 일단 생각부터 하고 계획부터 다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 뭐가 완벽하게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1차적인 마음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병화나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획이 어딨어. 일단 하면서 배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일단 말로 다 커버하면 돼. 병화는. 말로 커버하면 돼. 화기들은. 목기는 일단 해봐. 하다 보면 알게 돼. 이런 식인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벌써 사고방식에서도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간목이 있어도 이 뒤에 있으면 뭐 앞에는 맨날 좀 수렴적인 뭐 이런 글자들이 있다가 이런 글자들이 좀 있다가 뒤에 가서 간목이 딱 섰다. 그럼 어떻게 소극적인 것 같으면서 안 할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되게 용감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딱 뭔가가 결과가 다 났다.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면 아주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요? 시간적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적 개념. 그것을 음양의 개념과 우리가 천간지지 배웠던 그 글자의 특성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묘화 금묘화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묘화실이라는 게 이제 뿌리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이게 조상을 얘기합니다. 조상자리를 얘기하고 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체계가 이 금묘화실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가 어떤 게 저장이 돼 있어요? 뭐 유전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상이 공무원이니까 나도 이상하게 공무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연을 보면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라는 게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근본
그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근본된 어떤 그 방식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조상 하니까 조상만 보고 있다는 거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사고방식이나 구조방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생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네 단계 사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모 자리죠. 나의 기본적인 모태가 된다. 이러한 어떤 사고방식, 체계, 의식 속에서 이것이 모태가 되죠. 부모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냐, 어떤 환경에서 시작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봄에 시작했냐, 여름에 시작했냐, 가을에 시작했냐, 겨울에 시작했냐. 벌써 여기서 그 사람의 근본 체계를 결정 지어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원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령. 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떨려고 그래요? 그 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체계가 화, 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 체계가 보통 이제 음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이게 펼쳐진 상태의 음양을 말하는 거고 그 에너지의 운동성의 음양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요 겨울과 봄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상승하려고 하고 여름과 가을이라는 에너지는 하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렇게 확 드러나 보이는데 화는 어디로 가려고요? 자꾸 음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보고 이것이 대인관계가 넓고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어지간하면 자기 볼일 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의 무의식이 어디고 태어난 환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뭐 결정하거나 하는 거 자체가 벌써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두견신족 해가지고 머리. 신체로 따지면 머리, 생각, 의식 이런 영역이고 여기부터 쫙 써볼까요? 의식, 그 다음에 전생. 이 전생의 에너지가 뭡니까? 말라식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묻어있단 말이에요. 제8식, 불교에서 말하는 8식 말라식에다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7식입니까? 예. 아레아식. 그러니까 아레아식이에요. 8식. 7식이 말라식이고. 8식이요? 6식. 8식은 아레아식이고, 7식이 말라식이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저장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띠 갖고 뭐 이렇게 이거 보잖아요. 이게 왜 그걸 봐요? 그 사람의 생각, 사고, 체계를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연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일을 가지고 보기도 하잖아요. 일을 가지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판단하는 관점이고 월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정신세계에 머리, 우리 선생님 할 때 머리 들어가면 몸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머리 들이밀면 그냥 들어가요. 운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고 또
이게 큰 틀 속에서 국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국가. 예, 국가. 가장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틀, 예, 큰 어떤 사회. 이것이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국가라는 것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공간으로 얘기하면은 뭐 집터와 같은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박정환 선생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그래서 한번 쭉 써볼까요? 부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우자와 나. 이거 우리 집이죠. 예, 집과 같은 거. 그러니까 조상이 있고, 그 다음 부모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나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운명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선천의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뭘요? 꽃을 이렇게 어떻게 피려고 하는 것이냐. 응? 이 사람의 중년의 꿈은 그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을 보면 그 사람이 중년에 되고자 하는 모습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학창 시절의 모습이나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중년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방식을 풀어내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월에 이제 어떤 그 무게중심을, 시소를 이렇게 무게중심 여기다 두는 게, 월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12주기를 걸어요. 12주기를. 그렇죠. 추나추동에 3개월이 지나는데, 그렇죠. 추나추동, 그러니까, 어딥니까? 10, 11, 12,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가 겨울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가 이게 봄이잖아요. 이게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사상이 각 3개씩 천지인의 3개로 초중말, 본중말로 쪼개져서 총 12단계의 흐름을 걷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12주기를 걷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한 12살에서 13살.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작되는 주기가 달라요. 대운수도 다르듯이. 예,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사람이 뭘 만나요? 사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 큰 변화가 오죠. 생각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4살 정도 되면은 24살에서 25살 정도 되면 자기의 인생에 직장 취직하면서 뭔가 또 변화가 또 한번 오게 되죠. 옛날 같으면 다 시집장가를 갔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2의 또 다른 인생이 또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 과정이 뭐 이러이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쭉 바뀌다 보면은 24, 36에 되면 또 이게 보면 자세히 관찰해보면 직업이 바뀌거나 공간이 바뀌거나 바뀌어요. 그 다음에 48. 여자들은 뭐가 해야 돼? 갱년기 오잖아요. 예.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변화를 겪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몇 년씩 차이가 있죠. 시작하는 텀이 다르니까. 예. 육체적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딱 시작하는 시점에서 12해가 지나가면은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점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건, 태어난 거예요? 예?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연구를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2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3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적인 나이가 시작하면 이 사람은 11을 하면 15세에 뭔가 변화가 올 것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사춘기 일찍 오는 애들 있고, 늦게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딱 60이 되면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제 인생의 전반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 다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제2의 뭔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60까지는 다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주기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뜻이 어떻게 꼽혀서 어떻게 나는 말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이 팔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잖아. 나는 어떤 모습으로 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식한테 나이 먹으면 집착하는 게 나의 미래적인 모습이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았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자식으로 보고 자기 말년의 인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년, 잊어보니까 그러니까 초년, 청년, 여기 초년, 청년, 중년, 말년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무의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식인데 시간적인 의미를 갖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무의식이 아니고 우리 의식 공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 공간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생이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의 전생의 그런 것들을 보려면 연을 기준으로 보는 것, 연을 기준으로 우리 운명을 보려면 일을 기준으로 보죠. 전생을 판단하려면 연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알려준 사람 내가 처음일걸. 내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맞췄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남자가 자기 회사 직원인데 그 여자만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때 그 인터넷에 우리 카페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찾아서 내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여튼 의식적 세계인데 의식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각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두견신적이죠. 머리, 어깨, 배, 복부죠. 복부. 그 다음에 팔다리, 생식기.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팔자에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형막, 어디가 깨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간이 이렇게 깨졌다. 인수충으로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다. 반드시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형 맞았다. 반드시 여기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장이 나도 거기가 먼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건강론 할 때도 이렇게 공간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뭐 이렇게 이제 끊어진 게 뭐냐면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초년, 청년, 중년, 말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반드시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직업을 중년에 이르러서 어떻게 반드시 바꾼단 말이죠. 끊어졌잖아요. 정반대 궤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한국이면 여기는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동네 가서 살죠. 반드시 뭔가 변할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변화하는 시점은 운에서 이제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그렇고, 그 다음 전생. 이게 현생이죠? 전생. 전생. 그 다음에 학창시절. 학창시절. 그 다음에 이건 결혼하고, 결혼 이후. 자식 생산 이후가 되겠죠. 국가. 이것도, 이런 개념도 되게 잘 쓰입니다. 직업 판단하거나, 직업, 이거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그냥 그 국가와 관련 없는 내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정해졌죠? 그럼 직장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죠. 일들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게 내 사회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반대로 물어봤어요.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봐야 될 때가 틀린 거죠. 땅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땅이 있는데, 땅이 여러 군데 있어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저쪽에 내가 한번 땅 사둔 거 있고, 그쵸? 우리 집문석, 아파트 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려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 좀 사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뭐 인성이 들면 무슨 문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인성이 아니에요. 공간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하고 인성하고 이게 믹서가 돼야 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뭐 어디서 공간이 없는 문서는 천간의 문서예요. 천간에 이렇게 있는 거. 예.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지상권 이런 거 있죠. 지상권 무슨 입주권 무슨 권 이 말로만 존재하는 그런 권리들 이런 것은 천간의 인성이고 보통 우리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이게 물리적인 땅 이런 것들은 인성과 공간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운 들어왔다고 무조건 문서 잡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만약에 뭐 금일간이다 치면은 여기 다 인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일간이다. 그러면 인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살면서 국가에서 불화하는 문서운이 있고, 그렇죠? 자기 집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 설계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그런 문서 잡을 일이 없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오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술 같은 거 들어올 때, 예? 이런 것도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 문서에서 하는 사람들 있죠. 내 문서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 이게 이제 운에서 와서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 문서가 인성하고 공간하고 물려야 되는 거예요. 문서를 볼 때도. 뭐 이것도 뭐 투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럼 투자할 일이 없네 평생? 아니겠죠. 저 먼 데다가 이거는 땅이 아니고 무슨 저 번화한 데 이런 데다가 뭔가를 하는 건데 원래는 재성이니까 예. 그런 쪽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때에 따라서 술운 같은 거 만나면 이거하고 운에서 와서 맞물려가지고 잡아버린단 말이죠, 이때는. 요 운 있을 때 딱 잡는 거예요. 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있었던 문서도 어떻게 돼요? 범대운 같은 거 오면은 인신충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집. 그 사람 집 있는지 없는지 몰라면은 아주 쉬워요. 일지에 인성 갖고 있냐?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충해버리면은 없어요. 반드시 뭐 부인 앞으로 해놓든 딴 사람 앞으로 해놓든 집이 없진 않죠.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 이렇게 없는 것처럼 돼버려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이런 글자를 이 글자가 살아있을 때 예? 이럴 때는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집으로. 그거는 이제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고 뭐 집은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 집은 이름 안 돼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는 뭐 안 돼 있고 뭐 부인 앞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거를 어디서 봤냐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인성하고 맞물려서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것도 이제 직장을 볼 때는 뭐 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맞물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딱 서서 그 기준에 맞으면은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기준에 안 맞으면은 얘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지 저렇게 얘기해야 맞는지 눈치를 안 봐서 집이 이게 이렇게 하면 있지는 않죠? 이렇게 나가려죠. 예? 있다고 얘기하려다가 집이 있는데 지금은 없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국가 사회란 말이죠. 그런 문서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내 집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집이 아니고, 후생을 위한 것, 후생 여가, 이런 영역들.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일들 있죠. 그쵸? 여기다 하는 것은